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입니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2022 베이징 중국 올림픽이 동네 운동의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편파 판정 때문이죠. 특히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 1위를 차지하고도 실격 판정을 받아서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 메달은 중국 선수들이 가져갔습니다. 메달을 도둑 맞았다라는 국민적 공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단과 대한체육회는 IOC에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중국의 편파 판정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판정소에 어떤 절차를 겪게 될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예, 참. 이 황대현 선수 말이죠. 1500m에서 바람도 잡지 못하는 날랜 동작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실력입니다. 예, 바로. 저 울었습니다. 우셨어요? 네. 그 정도로 잘 웁니다. 어쨌든 그 황대현 선수가 정말 여발한 듯이 네. 예?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라고 정말 얘기를 하듯이 1위를 했습니다. 금메달을 이제 거머쥐었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판정의 시비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할 때 조금 다소 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만 조금 좀 짐을 덜어낸 그런 가벼운 마음에서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7일이었습니다. 1000m 준결승전에서 이 황대현 선수가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그때를 좀 연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1000m 그 준결승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판정이더라고요. 전혀 뭐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중국 선수가 뭐 지각이 당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선수가 오히려 뭐 실력적으로 당연히 그거는 레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럼 아예 레인 바꾸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변경하면서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고 해서 그게 실격이다. 아무런 접촉도 없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아마 중국 선수들을 위한 아마 편파 판정 그렇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그 중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 결승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결선에서도 똑같이 1위 선수 헝가리 선수를 실격시키면서 2, 3위가 올라가는 거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왕멍이라는 그 중계 해설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선수 출신이고 우리나라가 전에 넘어졌을 때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황대현 선수에 대한 실격 처리 판정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의외다. 이건 정말 의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판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선수단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 사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좀 생소하실 겁니다. 약자로는 카스라고 하는데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이름도 좀 어렵군요.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박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스위스 로잔에 위치해 있고 올림픽위원회에서 1984년에 만들었는데 1994년에는 이제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 독립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판정 시비, 그다음에 선수 자격 시비, 그리고 이제 도핑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시비, 이제 약물 관련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카스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할 때 그 경기 자체 심판 판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했을 때 그때에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부적절한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 판정도 일부는 악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볼 여지가 많을 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신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 구성하고 중재 이 대상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보통중재부하고 항소중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를 대비한 특별중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다 설치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중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모든 유형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소중재부는 연맹이나 협회, 기타 관련 조직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소심 같은 거 뭐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중재를 위해서는 1명 내지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해서 이제 중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 중재 대상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핑 관련 분쟁이라든가 선수 이적 관련 분쟁, 그다음에 계약 관련 분쟁, 선수 및 직위 등 자격 관련 분쟁,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조직의 결정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모든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우리 쇼트트랙 편파 판정 심의 이것도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을 필요한 각종 그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카스는 관련 분쟁에서 필드 오브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 심판이 그 권한 자체를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 주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분히 악의적이거나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뭐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에서는 카스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황 증거뿐만이 아니라 사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심 변호사님,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편파 판정이 아니라면은 인정받기 힘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판정 번복이 대부분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어렵고요. 진짜 번복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해서 부정직한 결정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내심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심판 매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심판이 실수한 경우도 안 돼요. 실수는 어차피 안 되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가 돼서 결정을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은 부분이, 물론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도 애매하긴 하지만, 또 이제 실수로 봐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번복 안 돼, 이렇게 결론 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심적인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재판의 심판에 대한 전형을 너무 넓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그 예전에 그 아마 대표적인 게 2004년에 양태형 선수, 최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0.0 몇 차이로 자기가 동메달인가 땄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가산점이 0.2점을 보여야 되는데, 뭐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0.1을 했어요. 그럼 0.2를 손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메달을 놓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을 때, 중재재판소 갔을 때 뭐냐면 인정했어요. 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심판도 다 징계를 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고의가 아니라 실수기 때문에 번복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실수를 치부해버리면 돼요. 결국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막 무용론까지도 지금 그때는 당시에 막 대두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과거 중재재판 사건에서 이 메달 판단 이게 번복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우리나라 제소 사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김동선 선수 그 금메달 뺏겼을 때랑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양태현 선수가 그 아테네 하계 올림픽 때 했을 때, 이제 그때는 둘 다 이제 카스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정된 부분이, 박태환 선수가 그 도핑 때문에 출전을 못 하게 됐다고 하자 이제 다시 카스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너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출전권을 땄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또 그 박종우 선수인가요? 그 3, 4위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 그 종이 축구요.
그 세레머니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그거 해가지고 이제 너 약간 정치적인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했을 때 결국 이제 동메달을 못 땄는데 카스에 제소를 해가지고 결국 동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에서 이제 육상 여자 400이랑 1600에서 이제 동메달이랑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이제 미국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약물 복용이 문제되면서 아예 그 계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메달을 안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2010년에 그 선수를 뺀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이제 메달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허수아비 기관은 아닌 거 같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심판 판정과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심판 판정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예전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싱크로나이즈 경기에서 심판이 점수 입력 실패, 이 양팀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 실수로 인해서 이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탄 캐나다 선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제소했더니 이때는 또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메달을 되찾았어요. 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아까는 우리 분명히 양태현 선수 실수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실수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금메달 다시 해줬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국제 올림픽위원회라든가 IOC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순수성을 잃었다.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가 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스포츠적인 외교력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한 예, 말씀하세요. 예. 또한 그래가지고 그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핸드볼 할 때 여자랑 남자랑 다 편파 판정이 문제됐는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정 못 받았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재예선 예선 경기에 대해서 너 해라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계를 안 해가지고 중계 자체에 대한 그게 없었고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백하게 해서 재예선을 다시 치렀죠. 그때 당시 그게 아마 2008년 정도였던 걸로. 그때도 베이징. 네, 베이징이었어요. 얘네들만 갈린다고 진짜.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였습니다. 신 변호사님, 근데 과거 신아람 선수 펜싱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런던 올림픽하고 소치 올림픽에서 각각 50 논란을 겪고 굉장히 뭐 이슈가 컸었습니다. 근데 당시 대한체육회하고 해당 연맹이 이 카스에 대해서 제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증거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 외에 뭐 매수나 승부조작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본 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경고 차원이죠. 경고 차원. 너 니네들 이러면 안 돼. 나 자꾸 이렇게 하면 나 계속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다음 경기를 위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인터뷰한 거 보면 그 기술위원장인가요? 하여튼 뭐 그분이 딱 한데 여기서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버리면 쟤네 뭐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네?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 강한 의지, 강한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불이익을 닫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베이징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조금 판정에 또 신중해졌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힌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전언입니다.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주최하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국제 경기에서는 유독 한국에 대한 견제가 좀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중화주의 그다음에 한국은 사실은 예전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속국이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경기 결과를 내면 그거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중국이 자기가 이제 세계 1등 강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과거에 이제 황제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야망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스포츠든 정치든 문화든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왜곡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보이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자기보다 약했던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갑자기 스포츠에서 강국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쟤네들은 깔아뭉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리한 편파 판정까지 동원해가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결국 이제 역사적인 문제도 나오고 국제 정세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9일날 그 쇼트트랙 판정에 대해서 국제중재스포츠재판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사관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은 화살을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으로 돌려 심지어 반전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발하자. 예, 적발하자 사돈낱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요즘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델 코로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트위터에 또 올렸어요.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복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막식 때에 뭐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을 언급을 하면서 한복을 또 했었지요. 윷놀이도 있었고 강강수월래도 있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국내 동향, 여론 동향 이거는 어떻습니까, 박 기자님? 이번 쇼트트랙 판정 논란 자체는 국내외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가 요새 하니까 이제 SNS에다가 이런 걸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게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예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배구 여제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도 또 실경과 열받네 이런 거 글을 쓰면은 이제 막 올리고 그 방탄소년단 그 RM 한테도 이제 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아미들이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0년에 밴쿠버 겨울 올림픽에 나왔던 스피드 스케이팅 그 선수가 자신의 SNS에 중국과 그 빙상 연맹 자체가 서로 결탁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보통 외신들도 선을 넘었다. 너네들이 캐나다 스포츠도 페널티 도움이 없어서는 중국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경기력보다는 사실은 이제 심판 판정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도쿄 스포츠가 노골적인 편파 판정은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이제 그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이 이런 식으로 편파 판정을 하면서 반중 감정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장 외에서 한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 막판에 표심이 또 어지러워지고 또 혼란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좀 어떤 입장인지 어느 분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양 후보 다 이제 이번 편파 판정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번 정부는 친중 정부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도 비판도 못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까지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용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사 중에서는 또 요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안현수 빅토르 안현수라고 있죠. 이제 안현수 선수가 처음에 국적을 러시아를 한 것도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 마치 이런 식의 기사까지도 나올 정도로 자꾸 이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올림픽이라는 건 사실 정치를 배제하고 사실은 순수하게 그동안 땀 흘렸던 선수들이 보상받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물론 편파 판정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면서 이거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불리하게 유리하게 이걸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아무리 지금 대선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결국 윤 후보 AI 위키윤인가 이런 이름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RM이 원래는 그 황대현 선수가 그 시격받은 거에 대해서 황대현 선수를 엄지척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 네티즌들 막 와가지고 비판하는 거 올리니까 아미들이 그걸 보라색 하트로 해가지고 쫙 방어막을 쳤는데 거기 또 한번 또 껴보겠다고 그럼 자도 지지합니다 막 이런 거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미들이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올림픽과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 건들지 말아라. 이거 왜 정치 이용하려고 하냐? 여기 왜 숟갈 얹으려고 하냐? 쫙 방어막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걸 지금
모든 사안이 사실 정치화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별로 이렇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이용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8일날 세계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중국 불법 어선, 침범 어선에 대해서 격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또 한번 또 사람들이 입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또 강경한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근데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또 보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선대위 총괄 특보고 단장이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그저께인가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이런 편법 판정은 결국 삼성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국정농단 이후에 삼성이 빙상연맹에서 손을 뗐고 그 바람에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으며 선수들 경기력도 저하됐다. 그래서 김선태와 같은 유능한 선수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외교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고 전문가 육성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본래의 뜻은. 그런데 삼성과 국정농단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마중물이었는데 이런 해석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뭐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설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이거 관련해서 그 양준우 국힘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뭐 중국의 편법 판정이 왜 삼성 탓이냐, 뭐 전두환보다 그 기업의 군기를 잡는 거는 전두환보다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써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 안 의원 자체가 이전에 그 문체부 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기업이 그 스포츠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삼성은 실제로 97년부터 한 20년 정도를 그 빙상연맹에 투자를 했고 발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뭐 이 편법 판정이 삼성 탓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논리 자체가 이제 결국은 뭐 스포츠로 같이 모두가 하나 되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정치적인 거를 이슈를 넣어서 정치적으로 뭐 분열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뭐 그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삼성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많이 아는 것처럼 뭐 김운용 전 IOC 위원이라든가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스포츠 외교적인 면에서 많이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스포츠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좀 위상이 좀 있었고 힘도 좀 발휘할 때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IOC 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요새 그런 얘기 기사도 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한 명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 한 명만 지금 IOC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사실은 좀 뭐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지금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뭐 공정하고 뭐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얻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왜곡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럼 결국 그걸 좌우하는 게 뭐냐? 국력.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국력이라는 게 꼭 나라 전체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위원도 더 예를 들면 키우고 그다음 전문가도 육성하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부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일반 뭐 몇 가지 대기업들이 후원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후원한 형식으로 해서 그 공백을 좀 메워왔는데 근데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걸로 이제 공백을 메웠던 거지 그게 원래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갈 때 부분은 아닌데 근데 그 공백을 메우고 있던 이제 삼성마저 이제 떨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거기서 다른 대기업이 그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스포츠 외교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IOC 의원도 좀 이렇게 밀어주고 국제적하게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도 육성하고 이게 좀 후원하는 지원하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무슨 맨날 올림픽이나 뭐 이렇게 뭐 월드컵 이런 것만 이럴 때만 반짝했다가 관심 딱 스트러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맹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항상 맨날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감칙에도 잘 만들어가면서 뭔가 스포츠가 공정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상이 별로 안 받잖아요. 충분히 지금 뭐 편파 판정 아니면은 뭐 이걸 다 결과를 다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 이제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월드컵, 올림픽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결국 강대군도 몇 나라 나와가지고 걔네들 뭐 잔치들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약간 표현이 극단적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속에서 이 진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단순히 그 뭐 정치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야 그러면 뭐 삼성 지금 비난하고 뭐 금성 적폐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모든 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빼고 정말 이 사건에서 요 말의 본질이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김동성 선수의 그 분노의 질주 영상을 보면 좀 마음이 괜찮아집니다. 이제는 황대현 선수의 질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 업데이트를 해야 두 돼요. 명의 분노의 질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도가 들어온 걸 보면은 최민정 선수의 그 질주, 예. 막판 질주도 아주 네. 맞아요. 훌륭하다고 2위로 올라간 3위였다가 이위로 막판에 올라간 2위로 올라갔죠. 괜히 최민정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엔 북풍이라고 많이 불었는데 요즘 중풍이 또 분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국제 관계 때가 때이니만큼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중풍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이 중풍 걸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촌철사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